안녕하세요. 대한중앙부동산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서초구에 계신 참신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이하나 세무사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인들 중에 요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 명의를 빌려주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거는 불법인가요? 불법이죠. 일단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철컹철컹 찰 수도 있는. 이 세법은 사실 이게 돈이 걸린 문제라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둘 간에 소송이 붙거나 약간 요랬을 때 여기까지 가는 것 같고, 사실상 명의 대여에 대한 페널티들이 있어요. 세법에서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세법의 가장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 실질 과세 원칙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한 놈이 내야 된다? 네, 한 놈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의 대여를 했어요. 명의 빌려준 사람도 물론 당연히 뒤집어 쓸 확률이 높죠. 그치만 만약에 진짜로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내가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증빙이나 소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리고 안 내고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를 해놓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세금은 내가 다 내줄게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상 명의 대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가지고 사업은 근데 가능성 있어. 충분히 또 하고 싶고 할 수도 있는데 내 이름으로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신용불량자의 차압이 다 걸려 있는. 그쵸. 그렇지만 만약에 그 아이템이 좋고 하면 또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 대하는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응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기의 목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매장이 한 5개 돼요. 네. 매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많죠. 너무 많죠. 개인 사업자의 중요한 게 종합과세. 그러니까 인별과세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속되는 모든 소득이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랜차이즈로 가게 하나 내는데 보통 법인으로 잘 안 내니까 개인 사업 냈어요. 잘 됐어. 그래서 또 하나 냈어. 그러면은 또 하나 낼 때마다 나는 이미 시금액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매출금이 올라가면은 종합소득세 비율이 엄청 올라가죠?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고 해서 만약에 매출이 일정 업종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되면은 성실신고 사업자를 5월달에 신고하면 6월달에 또 신고를 해요. 그리고 사후관리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켜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개인 사업자 중에 성실신고를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네?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그런 거 물어봐요. 너 혹시 성실신고 대상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면 일단 대충 기본적으로 매출 좀 나온다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성실신고는 저희 그 세무사한테도 그런 책임을 묻는 그 확인 제도가 있어요. 물론 성실사업자라고 해서 다 돈을 엄청 많이 번다 보다 규모가 크다. 내가 개인이지만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물론 매출 대비 매입이 많은 경우, 그래서 법인 전환을 많이 유도하긴 하는데 매입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되면 굳이 성실사업자에서 또 전환을 할 필요는 없어지죠. 왜 법인 전환을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명의를 너무 대여해서라도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돈을 자유롭게 쓰려고 하는 거겠죠. 목적. 법인에 돈이 들어오면은 마음대로 못 빼니까. 법인을 선호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규모가 커져도 법인 돈을 빼는 건 너무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그리고 언제 폐업할지도 모르고. 근데 괜히 그걸 법인으로 만들어 놨다가 매장이 프랜차이즈 여러 개 있는데 이쪽 매장은 잘 돼요. 이쪽 매장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다 돈도 막 넣고 빼고 막 해야 되잖아요.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매장 같은 경우에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세금이 이렇게 막 밀리게 되면은 바지 사장이 명의를 이제 빌려준 사람이 내야 되는 건가요? 바지 사장한테 날라오겠죠. 세금 계속 체납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하고의 다른 계약을, 뭐 이면 계약을 통해서 그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거 보고 공증을 받아온다거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게 해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안 냈어요. 실질 대표자가 안 냈다. 그러면은 바지 사장이 대항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실질 과세 원칙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면적으로 써놓은 분들도 꽤 있어요. 물론 처음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바지 사장 세금 납부. 증명을 못 하고 제대로 먹어버리면 제가 내야 되는 경우도 그럼요. 엄청 위험한 상황이 생기겠네요. 세금은 뭐 파산신고 개인의 생에도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지 사장이라도 가족들을 많이 활용은 해요. 가족 명의로 이렇게 해놓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이제 3자 타인을 쓰는 거죠. 그런 현장을 목격한 거를 신고를 하면 포상금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뭐 바지 사장이다 해서 된다기보다는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나올 만한 세금의 어느 정도 형태 신고를 하고 싶어도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신고하는 것도 만약에 얽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거기 맞아요. 거래처라든지. 그런 객관적 증빙을 통해서만 우리가 포상을 받을 수 있다던가. 왜냐면 이게 납세 행정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찔렀어요.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미 이쪽은 대비가 끝나 있어. 그러면은 괜히 세무서 공무원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세무조사는 정말 부자 아니면 잘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털 것도 없는데 괜히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하기에는 경찰서랑 좀 다른 거죠. 그럼 매출이 엄청 많이 나왔을 때 바지 사장에게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매출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이에요, 소득. 그러니까 매출이 되게 많고 소득 금액이 많이 잡히면 그게 결국 건보료에 영향을 미쳐요. 그거랑 국민연금도 올라가나요? 똑같이 올라가긴 해요. 왜냐면 요율이니까. 국민연금도 뭐 9%, 그리고 건강보험료 보험 거의 7% 가까이 돼요. 육박해요. 그러니까 그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보험료들이 측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 매출이 엄청 많이 찍히는 사람. 매출이 찍혀서 소득이 많은 사람.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많아도 소득이 적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대비 매입이 굉장히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지 사장 개념은 좀 단기성으로 많이 써요. 이걸 장기화시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법인의 바지 사장은 조금 편하네요. 그렇지만 개인의 바지 사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1년 이상 하면은 서로가 힘들어요. 날라오는 거 많지, 매번 달라고 하기도 애매한. 바지 사장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집이 있거나 그것 따라서 또 건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지역보험, 지역가입자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한다 그러면 불편함을 많이 겪으니까 길어야 3년? 보통 안에서 보통 끝내긴 하더라고요. 그럼 사업자 대출을 한 경우에도 바지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질 대표가 바지한테 원한다.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왜냐면 세금이랑 좀 달라요. 세금은 면피를 할 수 있도록 실질이 원칙이니까 그게 소송까지 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증명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렇죠. 대표자가 이름으로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파산이나 회생 쪽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세법은 상관이 없잖아요. 대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갚든 말든 세무서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은행에서 네가 갚아.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은 뭐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거기서 꼬이네요. 예, 꼬여요. 갑자기 후퇴하는 거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요청을 했어요. 바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대출까지는 조금 이제 그거까지는 좀 절대 해주면 힘들다고 안 된다. 거절을 하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좀 너무 힘들다. 네,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소장님하고 명의대여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명의대여는 세법상 일단 불법이에요. 그래서 과태료가 있고 몇천만 원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대여를 굉장히 안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할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면피될 수 있는 부분 잘 체크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좋았던 관계들이 깨질 수도 있고 뭐 동업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세금은 많이 내서 나중에 우리가 또 모험나세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생각하면 세무조사에서 면제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잘 고려하셔서 사업 잘 하시고 세금도 잘 내시는 이제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서초구에 계신 참신 세무 컨설팅 대표 세무사 이하나 세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